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에 철면피를 깐 뻔뻔한 인간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저를 딸로 생각하고 도와주신 시어머니 덕분에 그 큰일을 겪고도 이렇게 발 뻗고 자보네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안의 가장은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퀵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지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택시 운전 일을 하셨어요. 처음 엄마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던 날 저희 가족들 모두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냈답니다. 여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 안전운전도 잘하고 성격도 친절하니까 앞으로 택시 운전 일 잘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엄마 사고 나지 말라고 우리 막걸리 좀 뿌려주자. 저랑 동생이 택시 타이머에다 막걸리를 짝짝 뿌리니까 엄마가 고맙다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엄마는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아빠는 그게 미안하셨는지 몸이 불편하신데도 자꾸 나서서 집안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들어가서 좀 쉬세요.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넌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지. 아빤 할 일 없으니까 아빠가 하면 돼. 다리도 불편하시면서 무슨 설거지예요. 그러지 말고 은주 색칠 공부하는 거나 옆에서 좀 봐주세요. 저번부터 은주가 아빠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가족을 위해 씩씩하게 일해주시는 엄마도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아빠도 모두 존경스러웠어요. 비록 아빠가 몸이 불편하긴 했어도 항상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그렇게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며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수능만큼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날 시험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저희 엄마가 집 앞에 택시를 세워두고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따님, 얼른 차 타세요. 수능날인데 안전하게 가셔야죠. 엄마, 나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시게요? 나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문제 하나라도 더 잘 풀려면 시험장까지 편하게 가야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손님한테만 요금 공짜입니다. 대신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자, 얼른 안전벨트 매시고 이 엿도 한 입 깨물어 보세요. 그럼 출발! 저희 엄만 정말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덕분에 수능날 아침부터 긴장이 풀려 편하게 수능을 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덕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엔 좋은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성격이 되게 착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허리가 굽고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남편은 할머니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가시는 곳까지 짐 들어드릴게요. 남편은 할머니의 짐을 번쩍 들더니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서 역까지 천천히 모셔다 드리더군요. 역에 도착한 할머니는 남편한테서 짐을 받아드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각, 정말 고마워요.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내서 짐까지 들어다 주고 총각은 복 받을 거예요. 내가 총각이 하는 일 뭐든지 잘 되라고 기도해 줄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짐 보따리 안에 있던 사과 한 개를 꺼내 남편한테 건네주시더군요. 남편은 그 사과를 받아들고선 환하게 웃었어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편의점에 갔는데 딱 봐도 꼬질꼬질해 보이는 꼬마아이 2명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선 과자 앞에서 서성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걸 또 지나치지 않고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뭐 사러 온 거야? 과자 사러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다 일하러 가셨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동생이랑 같이 먹을 거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이 돈으론 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이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데. 아, 그랬구나. 그럼 아저씨가 너희 먹고 싶은 거 사줄까? 정말요? 진짜 그래도 돼요? 남편은 아이들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같이 편의점을 한 바퀴 뺑 돌면서 바구니에 먹을 걸 잔뜩 담아주더군요. 그리고선 카운터로 가서 통 크게 계산을 해주고 애들한테 맛있게 먹으라면서 돌려보냈어요.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참 멋있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약자를 돕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자주 가던 순대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양팔에 문신이 있는 남자들이 주인 할머니를 괴롭히면서 진상을 피우는 거예요. 야, 이 할망구야, 장사 접고 싶어? 담배 땡기니까 나가서 담배 좀 사오라고. 손님이 왕인 거 몰라? 손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바로 튀어나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답답하네. 빨리 안 튀어갔다 와?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국밥을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국밥만 먹고 가야지. 여기 사장님이 당신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부모님 뻘도 더 되시는 분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참나. 야, 넌 또 뭔데? 별 가짜는 게 왜 나서서 참견질이야? 내가 뭐냐고요? 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당신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 볼까요? 감방에 들어가서 콩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뭐야, 변호사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자, 여기 제 명함이에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에이씨, 진짜 변호사였잖아. 야야, 얼른 나가자. 그냥 돈만 내고 얼른 나가자고. 에이씨, 완전 똥 밟을 뻔했네. 남편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된 그 사람들은 밥값을 내고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 버리더군요. 주인 할머니는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성 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변호사라고 다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사실 나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거든. 맨날 술 먹고 진상 부리고 우리 가족한테 손찌검도 많이 했어.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엔 하도 물건을 집어던져서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난리도 아니었지. 결국에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산다면서 나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빠 때문에 반찬 가게 하면서 나랑 내 동생을 힘들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도 너무 안쓰럽고 아빠처럼 못된 인간들이 제대로 된 벌을 안 받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거고 평소에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지. 알고 보니 남편한텐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남편과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행동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 때문도 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반찬 가게를 하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반찬 만드는 법을 한 가지씩 알려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주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거예요? 저 어머님 덕분에 요리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한 번 말하면 척척 알아듣고 응용도 잘하더라. 내가 오늘은 콩나물로 만드는 반찬을 좀 알려주려고. 너희 콩나물이 얼마나 좋은 식재료인지 아니? 가격도 싼데 반찬 만들기도 쉽고 마시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저한테 콩나물 한 가지로 콩나물국도 끓이고 콩나물 무침도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콩나물 무침도 고춧가루 하나로 하얀 콩나물 무침이 빨간 콩나물 무침이 되니까 너무 쉽고 좋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깻잎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념장을 만들어서 깻잎에 일일이 바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어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해주시면 뭣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양념을 일일이 다 바르는 거였구나. 그럼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반찬인데 그래도 만들고 나면 밥도둑이라서 귀찮아도 계속 만들게 되는 반찬이야. 이거 우리 반찬 가게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메뉴거든.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며 깻잎 김치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누이도 같이 했는데 저와는 다르게 손도 빠르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우와, 아가씨는 어쩜 이렇게 반찬을 잘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육볶음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때도 간을 한 번에 딱 맞추시더니 역시 음식 솜씨는 어머님을 닮으셨나 봐요. 당연하죠. 제가 이래봬도 반찬 가게 딸인데 이 정도 뚝딱뚝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저랑 결혼하는 남자는 완전 복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엄마? 그러자 시어머니는 호호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남잔 횡재한 거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랑 결혼한 우리 아들도 횡재한 거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음식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옆에 딱 붙어서 열심히 배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이런 것도 다 귀찮으면 못하는 건데 직장도 다니는 애가 살림까지 열심히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고맙구나. 에이, 제가 어머님한테 더 감사하죠. 이런 건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저한테 공짜로 비법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최고는 무슨. 그나저나 이따가 집에 갈 때 반찬 싸줄 테니까 좀 가져가. 사돈댁에도 좀 가져다 드리고. 안사돈께서 택시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왕 만드는 거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니.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꼭 저보고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안사돈께서 또 반찬을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정성 어린 선물을 매번 받기도 죄송한데, 얘 은경아, 너희 시어머니 과일 뭐 좋아하시니? 내가 과일이라도 한 박스 보내드려야겠다. 저희 부모님도 감사 인사로 시댁에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자주 보내주셨어요. 양가 어른들이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시어머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반찬을 그램수에 맞춰서 용기에 넣기도 하고 반찬을 사러 들어온 손님들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기도 했죠. 손님, 오늘 고등어 조림이 진짜 맛있게 됐거든요. 딱 3팩 남았는데 한 팩 가져가 보세요. 저희 가게 단골이시니까 저희 어머님 손맛 죽이는 거 아시죠? 고등어 조림 2팩 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마늘종 1팩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장사가 더 잘 된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잘 지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희 남편도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의뢰인에 대해 저한테 자주 얘기를 해줬는데 평소에 겪지 못하는 일들을 남편 입을 통해 듣다 보니까 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있던 남편이 뭘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어떤 의뢰인이 있었는데
임신한 의뢰인한테 남편이 계속 손찌검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임신한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여러 사건 사고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남편이 인간 세상에 대한 고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알아?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불륜 저지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우리 사무실에도 불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얼마 전에 왔던 의뢰인은 남편이랑 7년이나 연애라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네.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이나 하지 말던가. 진짜 어이없지 않아? 뭐라고? 신혼여행에서 불륜을 알게 됐다고? 아유, 뭐 그딴 인간이 다 있어. 사람 인생 망치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했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심지어 의뢰인이 한 번은 용서를 해줬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랑 또 바람을 피웠다더라고.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애까지 낳은 상태였는데 이번엔 남편이 뻔뻔하게 나오면서 그깟 위자료 얼마 안 되는 거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 의뢰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내가 다 가슴이 찢어지더라. 참나, 별 미친 인간을 다 보겠네. 이래서 간통죄를 폐지시키면 안 됐었는데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개나 소나 다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데 설마 당신도 나중에 나 두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나 그러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둔다. 아유, 뭘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왜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바람 피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하긴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설마 날 배신하겠어?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손가락까지 걸고 저랑 약속을 하더군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의뢰인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서 그런지 가끔씩 일이 해결되고 나서 남편한테 선물을 사다 주는 의뢰인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거절을 했는데 하루는 작은 홍삼 박스 하나를 들고 온 겁니다. 여보, 그건 또 뭐야? 약국에서 산 거야? 아니, 이번에 투자 사기로 피해 입은 의뢰인을 좀 도와줬더니 고맙다면서 홍삼 박스 큰 걸 하나 사다 주시잖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가져가라고 떠미시길래 그냥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만 가져간다고 했어.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1억 원이나 날린 분인데 그래도 잘 해결돼서 원금 1억 원에 약속했던 수익금 1,000만 원까지 반환을 받게 되었거든.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돈을 받은 건데 그렇게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네. 그래도 당신이 워낙에 능력이 있다 보니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거잖아. 이럴 때 보면 당신이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니까.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텐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좋은 일을 하는 남편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전문직 종사자 중에 사명감 없이 돈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희 남편은 늘 의뢰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시댁과도 계속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저희 집과 가까운 편이라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실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오신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빈이 너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지?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나. 옛다, 용돈. 우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간식 사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주시더니 이번엔 저희 딸한테 5만 원짜리 1장을 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수빈이 너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지? 우리 예쁜 수빈이도 이 할미가 용돈 좀 줘야지. 자, 여기 용돈. 에? 할머니, 왜 오빠는 2개고 난 1개예요? 나도 오빠처럼 2개 가지면 안 돼요? 뭐? 너도 2장 갖고 싶어? 너 이게 얼마짜리 돈인지도 모르잖아. 몰라도 오빠가 더 많은 거 맞잖아요. 나도 2개 가질래요. 네?
아이고, 그럼 내가 또 똑같이 줘야지. 자, 여기 하나 더 줄 테니까 어디 흘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저희 애들은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5만 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에 넣더군요. 저는 그런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용돈 주셨으니까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하나, 둘, 셋, 시작!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아이고, 이 귀여운 것들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를까? 이 할미가 너희 덕에 산다. 너희 덕에 살아. 시어머니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희 애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남편이 바쁘다 보니 주말에도 시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하루는 저희 애들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워터파크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데는 처음 와보신다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흠집 하나 없을 것 같던 저의 결혼 생활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수박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희 집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 깜짝 놀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이게 무슨 상황이니? 혹시 너 뭐 배달시켰니? 아니요. 오늘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아유, 그럼 그냥 가만히 두자. 요즘에 세상이 흉흉해서 문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으니까 좀 있으면 돌아가겠지. 그런데 저희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얘기라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어떤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문 열어. 여기 이한성 집 맞잖아. 이한성 찾으러 왔으니까 당장 문 열어.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남편의 이름이 바로 이한성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이름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저 사람이 지금 내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혹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 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으니 얼른 나가보자.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여자가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저희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남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잔 다짜고짜 저희 집 안으로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야, 네가 이한성 마누라냐? 네가 이한성 그놈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냐고? 저기요, 도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한성 씨 와이프 맞는데 왜요? 그쪽은 도대체 누구신데요? 내가 누구냐고? 나 이한성 애인이야. 네 남편이랑 8개월 전부터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애인이라고. 뭐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쳐 저희 남편의 애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정황도 없었고 다정한 성격도 그대로라 그냥 일이 바쁜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도 충격이 크셨는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쪽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도 몰랐나 보네. 참나, 와이프한테 말했다더니 완전히 다 뻥이었어. 어쩐지 요즘에 그 인간이 내 전화를 피하더라. 이봐요, 아줌마. 내가 당신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거든? 내가 뭐 의뢰할 게 있어서 당신 남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 인간이 날 그렇게 꼬시더라고. 그런데 나랑 8개월 동안 그렇게 잘 만나놓고 이제 와서 연락을 끊어? 하도 내 전화를 안 받길래 내가 아주 그 인간이랑 단판 지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알겠어? 그 여잔 씩씩거리면서 저희 남편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본인 입으로 다 떠벌리더군요. 알고 보니 8개월 전에 사기 피해를 당해 남편 사무실에 의뢰를 하러 왔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선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불륜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저희한테 어떤 사진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 알아? 초음파 사진이야, 초음파 사진. 내 뱃속에 당신 남편 아이가 들어있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사람 인생을 망쳤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요? 우리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그래, 그 인간이 나 임신시키고 연락 끊고 도망갔다고. 나 이대로는 그냥 못 가. 너 당장 네 남편이랑 이혼해. 네 남편 이제 내 거고 내 아이 아빠니까 이혼하라고. 알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시뻘개진 얼굴로 상간녀한테 이러시더군요. 그게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 있어? 왜 다짜고짜 남의 집에 와서 난리야?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발 따고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횡포냐고. 참나,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이한성 아들 맞거든요? 아줌마가 이한성 엄마인가 보죠? 그러게 아들 간수를 잘했어야죠.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너 당장 꺼져.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너 주거 침입이랑 명예훼손, 공갈 협박으로 신고당하고 싶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상간녀를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미쳐버릴 것만 같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도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집까지 찾아온 걸 보니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구나. 일단 자세한 건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할 말이 없다.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선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스피커폰으로 해놓으셔서 저한테도 통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한성이 너 지금 어디야? 네? 저 지금 사무실이죠. 너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 일이고 뭐고 당장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오라고. 너 내가 두 말 안 한다. 지금 당장 안 오면 너랑 나랑 인연 끝이야. 알겠어? 어머니, 설마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니 그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일도 팽개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남편을 야단치셨어요. 야, 이놈아,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내가 이렇게 못된 자식으로 키웠니? 네 마누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어떻게 네가 감히 네 마누라 배신할 수 있냐고?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맨날 일이 바쁘다고 하더니 그 여자랑 만나고 다니느라 바쁜 거였어? 당신 항상 내가 최고라며. 나랑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그런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나도 그냥 호기심에 잠깐 만난다는 게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나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도 항상 당신한테 죄지는 기분에 마음이 편치 않았었어. 그 여자랑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당신 얼굴이 떠올랐고 그 여자랑 나들이를 할 때마다 우리 애들이 떠올라서 내 자신이 너무 미웠어. 그래서 나 당신한테 더 이상 죄지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 사람 연락처도 차단했고 지금 안 만난 지도 일주일이나 됐어. 그런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그 여자가 복수하려고 날 찾아온 거야. 그럼 그 초음파 사진은 뭔데? 당신이 그 여자 임신시켰다며. 밖에서 외간 여자 임신까지 시켜놓고 헤어졌으니 받아달라는 거야, 뭐야? 그 초음파 사진은 나도 모르는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다짜고짜 내 애를 임신했다고 무작정 우기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참나, 지금 나랑 장난해? 이게 지금 모르겠다고만 하면 될 일이야?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바람 피우면 네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지? 그럼 한번 장 지져봐. 지져보라고.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야, 너 그때 남편이 바람나서 찾아온 의뢰인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남의 여잔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했으면서 정작 네 마누라인 난 가슴이 찢어지든 말든 상관도 없나 보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 게다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의뢰인이란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놓고 네가 불륜 피해자들을 변호해줄 자격이나 돼? 너 자체가 이미 쓰레기인데 누가 누굴 변호하냐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여자랑 헤어진 거야.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무서운 목소리로 남편한테 이러시더군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봤자 지금 선택권은 우리 며느리한테 있는 거 알지? 우리 며느리가 널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할 때까지 절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이 없는 집에서 매일같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살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좋았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애들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게 걱정되셨는지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절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내가 죽 끓여온 건데 한술 좀 떠보거라. 내 아들 때문에 네가 입은 상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다 찢어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며칠 후 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같이 있었는데 상간녀가 저희 집에 또 찾아온 겁니다. 이번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저 못된 건 일단 집 안에 들어오게 하자꾸나.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줬더니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러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지난번에 술을 잔뜩 먹고 왔더니 술 취한 사람이라고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맨정신에 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뭐 어쩌긴요. 그쪽이 그 인간 와이프니까 대신 책임을 져야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한성 그 인간이 내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나 억울해서 이렇게 못 있겠어요. 정 그쪽이랑 이혼 못하겠다면 합의라도 받아야겠다고요. 상간녀 주제에 피해자인 저한테 합의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상간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그놈의 합의금 얼마면 되는데요? 어머님, 지금 합의금을 주시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이봐요. 합의금 얼마면 되냐고요? 그러자 상간녀가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억만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는 안 찾아오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요. 뭐라고요? 3억이요? 애 키우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죠. 왜요? 설마 그 돈 못 주는 거 아니죠? 저 그 돈 안 주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맨날 이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문 안 열어주면 현관문이 부서질 때까지 발로 찰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싹 다 알려버리고 인터넷에도 글 다 올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쪽 아들 초등학생이죠? 제가 그쪽 아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게 만들어버릴까요? 뭐라고요? 지금 합의금 안 주면 사람 인생 망쳐놓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내놓으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보여줘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를 보고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돈 절대 못 준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시고선 상간녀한테 이러시더군요. 저기요. 그런데 그 애 우리 아들 애 맞아요? 기껏 합의금 줬는데 그 애가 우리 아들 애가 아니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참나? 그쪽 아들 애 맞거든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보여요? 확실해요? 만약에 아니면 책임질 거예요? 그래요, 책임질게요. 그 인간에 맞다니까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진짜 맞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내가 3억 줄게요. 내가 모레까지 연락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나한테 주고 가세요. 역시 아들 일이라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서로 좋죠? 그럼 기다릴 테니까 모레 꼭 연락 주세요. 그렇게 상간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왜 합의금을 준다고 했냐고 여쭤보니까 다 생각이 있다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계획을 들어보니 그럴듯한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느 산부인과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상간녀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이봐요. 여기 땡땡 산부인과 앞인데 내가 지금 돈 줄 테니까 여기로 빨리 와요. 상간녀는 돈을 준다는 말에 택시까지 타고선 저희가 있는 병원 앞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팔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일단 들어갑시다. 들어가자고요. 네? 여기 산부인과잖아요. 돈 준다면서 왜 갑자기 산부인과에 가자고 하는데요? 돈을 주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할 건 확인해야죠.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엔 임신 중에도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길래 여기로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3억 줬는데 우리 아들 애가 아니면 억울하잖아요. 이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가서 검사해보고 우리 아들 애가 맞으면 돈을 주는 걸로 할게요. 우리 아들도 곧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뭐라고요? 친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아니, 임신 중에도 친자 검사가 가능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때 그쪽이 분명 우리 아들 애 맞다고 말했었죠? 검사해보고 우리 아들 애가 맞다면 내가 당장 3억 보내주고 만약에 아니면 바로 나랑 경찰서 행위해요. 알겠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손을 덜덜 떨기 시작하더군요. 알았어요. 그런데 저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이 좀 급해서요.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어디론가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상간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내 예상이 맞았구나. 저 인간 임신했다는 것도 순전히 뻥이야. 어딜 감히 가짜 초음파 사진을 가져와서 돈을 뜯어낼 작정을 해? 사실 상간녀를 산부인과 앞으로 불러낸 건 다 시어머니의 작전이었어요. 상간녀가 자꾸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하다며 임신한 게 가짜이거나 아니면 저희 남편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를 한번 찔러보려고 일부러 친자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 그 산부인과는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도 아니었고 한국에선 윤리적인 문제로 폐하의 친자 검사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는 그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게 찔려서 도망가 버린 거죠.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상간녀한테도 복수를 해주기 위해 시어머니가 다 꾸민 거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상간녀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녹음하려고 집 안으로 들인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합의금을 안 주면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잔뜩 해놓고 갔으니 경찰에 신고할 증거는 아주 충분했죠.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그 증거들을 제출하며
공갈 협박으로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상간녀가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고소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저도 피해자잖아요. 이한성 그 인간이랑 잘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고선 연락을 끊어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왕 헤어지는 거 돈이라도 받고 기분이라도 풀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고소까지 하고 그러세요. 저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남의 인생을 꼭 망쳐야겠어요? 뭐라고? 남의 인생을 망쳐? 야, 지금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는지 몰라? 유부남인 줄 뻔히 알면서 만난 건 바로 너잖아. 그리고 네가 무슨 피해자야?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는 나랑 우리 애들이야. 너랑 그 인간이 더러운 짓 한 것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정은 파탄났고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 자라게 생겼다고. 그런데 감히 네 입에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와? 아니, 그럼 전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끝내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잘 나가는 변호사 만나서 나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나 대신 그쪽을 선택하는 바람에 나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인간이랑 만났던 지난 8개월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야, 이 땡땡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럼 내가 그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지난 11년간의 세월은 네가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우리 가정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상간녀 주제에 반성하면서 살 것이지 뭘 잘했다고 전화해서 따지고 난리야. 너 같은 건 평생 감방에서 콩밥 먹고 살아도 모자라.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네가 이렇게 전화하면 내가 봐줄 줄 알았냐? 야, 네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봐줄 생각 없어. 근데 빌지 못할 망정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넌 아주 사람 되긴 글렀구나. 저기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왜 이러는 건데요? 왜 이러긴.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는 거지. 유부남이랑 불륜하는 걸로도 모자라 합의금까지 달라고 협박까지 한 주제에. 야, 넌 평생 그러고 살아. 맨날 유부남들만 쫓아다니다가 위자료로 전 재산 다 날리고 해가 망신하라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지 말지 결정한 거야?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 어머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들 편 드는 시어머니들도 많다던데 어머니께선 끝까지 제 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아무리 제가 어머님을 존경한다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저요, 믿었던 그 사람이 절 배신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어머님 안 계실 때 몇 번 찾아왔었는데 그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려고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잠깐이나마 고민해줘서 고맙구나. 네 의견 잘 알았으니 나도 받아들이도록 하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더라도 너랑 우리 손주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쨌든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니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 너한테 주마. 겨우 이런 걸로 네 마음이 위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이번엔 남편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고 난 정말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야. 나 우리 어머니 말처럼 이 집도 당연히 당신한테 주고 애들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낼게.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금액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나 앞으로 당신한테 죄 지은 거 평생 반성하면서 살 거야.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애들도 잘 키워주고 우리 집에도 정말 잘했는데 내가 그런 당신을 배신했으니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지.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더 미안해. 나 같은 건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놓아줬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받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한텐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공갈 협박으로 인해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아마 상간녀 꼬리표에 공갈 협박 전가까지 있으니 그 기록이 끝까지 남아 제대로 살긴 힘들 겁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한 방을 노리다가 완전히 쪽박차는 신세가 된 거죠. 이래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휴, 세상에 불륜하는 인간들이 많다지만 우리 이서방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사돈이랑 평소에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서방 하나 때문에 다 틀어져 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도 은경아,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니까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한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네 동생도 있잖니.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은 싹 잊고 우리 한번 다시 힘내보자. 알았지? 저희 가족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니 그래도 힘이 나더군요. 그 이후 저는 남편하고 살던 집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한 후에 전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어요. 가끔씩 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잘 지내고 있지? 애들은 많이 컸고 우리 아들이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예전처럼 반찬도 갖다 주고 그랬을 텐데 내 가슴이 참 아프구나. 우리 아들은 요즘에 집에서 혼자 울 때가 많어. 애미로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니. 죄를 지었으니 죄값은 달게 받아야지. 그래도 난 네가 우리 아들 신경 쓰지 말고 애들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내가 만든 반찬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알았지? 저는 전 시어머니의 연락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친모녀 사이처럼 잘 지냈었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점차 적응해 나가야겠죠. 그래도 요즘엔 점점 그때 일을 잊어가고 있어요. 평생 상처받은 채로 살 줄 알았는데 또 살다 보니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요즘에 중고 어플에서 초음파 사진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음파 사진으로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걸 사고 팔까요? 세상엔 참 이해할 수 없는 못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은 그런 인간으로 자라지 않도록 제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11년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